국민 여러분,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하는 행위는 시민이 건축허가 신청할 때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 도면으로 반만 짓고 3년 뒤 용도가 바뀌면 그때 가서 나머지 반을 지을 테니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 시민에게 법과 원칙대로 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은 이렇게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편법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는 먼저 용도 변경 후 건축하는 것입니다. 민선 6기 이시종 도지사, 이근규 제천시장 취임 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 이미 불법이 있었고 앞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저는 법을 만드는 의원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묵과할 수 없고 이시종 도지사, 이근규 제천시장이 최소한의 기본법도 지키지 않고 무법 충북, 무법 제천을 만드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164억 건축 발주한 사실은 은폐하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을 위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제천시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꼼수를 부리고 불법인 줄 알시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제 도청까지 와서 기자회견 한다니까 걱정과 응원을 해주신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가 제천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도지사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제가 도지사님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물어볼 것도 있고 또 의논도 하고 싶고 해서 제가 전화 좀 부탁한다고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비서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까지 도지사님이 이제 전화가 없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고요. 예,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시의회 김포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제천시 고위공직자와 시의원 간 조례안 찬성 서명 요구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제천시의회 기자회견 중에 저는 이미 불법이며 제천시 관련 조례를 개정해도 앞으로도 불법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시종 도지사와 이근규 제천시장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오늘 이시종 도지사가 왜 사퇴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은 작가와 지망생의 집필 공간, 교육 및 연수시설과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이시종 도지사의 민선 5기 핵심 공약으로 충청북도에서 2011년 6월 사업계획 수립, 2012년 2월 용역비 2억 7천만 원으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대상지 검토 결과 1순위가 청주시였으나 반대함으로써 2순위인 제천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부지가 최초 금성면에서 청풍면으로 변경되었고 국토법상 보정관리지역이며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수경경관지구로 교육 및 연수시설은 건축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제천시는 2014년 7월 용역비 6억 3천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3월에 교육 및 연수시설 내용 그대로 설계를 완료하여 관계 부서 협의도 없이 2015년 8월 사업비 164억 원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 의뢰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요구에 다행히도 재찰 일시 하루 전에 취소하였는데,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선급금 30%를 받아간다고 해도 약 50억 원이고, 계약 취소 시 선급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손해배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뻔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로 건축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것이 불법입니다. 또한 2016년 2월 사업 부지가 국토법상 교육 및 연수시설이 불가하여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 무산 위기라고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제천시에서는 사업을 본격 발주하기 위해 검토 중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면서 사업 후기 제3의 장소, 연수시설 없이 단독주택만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대책이란 것이 사업 포기도 아니고 제3의 장소를 찾은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만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최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제천시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약 50% 건축을 하고 용도 변경 후 나머지 50% 건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관련법에 따라 단독주택만 가능하여 전체 사업의 약 30%만 건축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은 아무리 행정 절차를 빨리 추진한다고 해도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3년 뒤인 2019년 후에나 가능하고, 사업 부지 앞에 있는 청구모는 한강수계로 환경성 협의와 토지 적성 평가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수립조차 확신할 수 없어 용도 변경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님도 용도 변경이 100%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천시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찬성하여 개정해 주어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서 약 50%를 짓고 2019년 후 용도 변경이 안 된다면 반쪽 시설이 되어 제천시에 크나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하는 행위는 시민이 건축허가 신청할 때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 도면으로 반만 짓고 3년 뒤 용도가 바뀌면 그때 가서 나머지 반을 지을 테니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 시민에게 법과 원칙대로 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은 이렇게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편법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는 먼저 용도 변경 후 건축하는 것입니다. 민선 6기 이시종 도지사, 이근규 제천시장 취임 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 이미 불법이 있었고 앞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저는 법을 만드는 의원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묵과할 수 없고, 이시종 도지사, 이근규 제천시장이 최소한의 기본법도 지키지 않고 무법 충북, 무법 제천을 만드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164억 건축 발주한 사실은 은폐하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을 위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제천시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꼼수를 부리고 불법인 줄 알면서 무리하게 요구하다 폭력 사태까지 일어난 것은 이 사업이 이시종 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이고 역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시종 도지사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안으로 인해 폭력 사태 발생 전
이시종 도지사가 직접 제천시 의회 의원들에게 조례안 찬성을 요구한 점. 두 번째, 민선 오기 공약사업이고 충북도 지역 현안 19대 총선 공약사업 선정 건의사업 17개 중 하나이며 민선 6기 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향후 3년간 역전 사업임에도 민선 5기 공약사업이 아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지만 이시종 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역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점. 용도 변경이 세 번째, 용도 변경이 아무리 빨라도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누구도 용도 변경이 100%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시종 도지사 임기 내에 끝내지도 못하는 이 사업을 혈세 229억을 불법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시종 도지사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 행정인 점. 네 번째, 용도 변경 진행 절차 중 제천시 의회 의견 청취,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후 도지사의 최종 결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이 된다는 가정하에 제천시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 예산 편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제천시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27분을 이시종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로 하는 들러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 횡포라는 점. 다섯 번째, 지난 9월 8일 제천시 의회 주요 현안 보고 회의 시 충청북도 문화체육 관광국장과 과장, 예산 담당관 등 5분이 일정 협의도 없이 무턱대고 방문하여 충청북도 지원 방안으로 다른 사업으로 연간 2억씩 5년간 지원을 하겠다는 감언이설과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시종 도지사의 지시 여부는 모르겠지만 행정 책임은 최고 결정권자에게 있는 점. 여섯 번째, 지난 5월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지난 2월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 관계 공무원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불법을 묵인하고 봐주기 엉터리 감사 인정. 이와 같은 6가지 이유에 대하여 충청북도 160만 도민에게 이시종 도지사는 직접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불법을 묵인한 채 이근규 제천시장은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시종 도지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속히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구합니다. 또한 229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불법 행정으로 인해 반납하는 것과 지금까지 투입된 10억 3천만 원의 매몰 비용에 대하여 이시종 도지사, 이근규 제천시장은 도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이고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몇 가지만 받을게요. 이시종 도지사가 조례안 찬성을 요구했다 의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저한테 직접 전화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과정들이 지금 불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시종 도지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고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러한 불법이 있어서 추진하면 안 되는데도 조례안 찬성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업이 추진이 결정된 게 2013년이네요. 사업 추진 결정이라기보다도 처음에 이 사업이 이제 하게 된 게 국비 1억 5천, 그리고 도비 1억 5천, 용역비를 세우는 과정에 그때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2013년도. 그래서 2013년도부터 그 9월 달에 그 예산이 쓰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도에서는 그 전에 그 2012년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용역 발주를 해서 대상지를 제천으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 요구한 건 아니었고요. 네, 제가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핵심 공약으로 시작돼서 우리 그 과정 중에 2010년부터 민선 5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다가 용역을 2011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에 그 용역을 발주하고 도에서요. 그러고 나서 2012년 말에 제천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8억이라는 예산이 처음으로 이제 설계비가 쓴 겁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아무리 지사공약 사업이라도 그 제천시에서 이거를 만약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안 하면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민선 5기 때는 저희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이나 운영비 부분에 논란이 있었고 하지만 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가 2013년도 8월 달에 그 9월 달에 8억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거는 승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선 6기 우리 이근규 제천시장이 취임하면서 그 진행 과정에 164억이라는 건축 발주를 하는 그런 불법부터 시작해서 그 진행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뭐 경제 효과를 따지기 전에 이미 이게 불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나아갈 마땅한 방향은 사업 포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회견문에도 있지만 첫 번째 올해 그 2월 달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저희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용도 그 잘못된 지역에 지금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제천시에서 첫 번째 일환이 사업 포기였어요. 두 번째는 장소를 찾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단독주택으로만 간다든지 교육연수시설, 공연장 이런 건 다 빼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안이 제일 정답인데 이 정답 중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 과정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 책임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해가 안 하고 간 제천시장의 책임이지. 물론 시장의 제천시장님의 책임이라고. 책임도 있고요. 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천이 장소가 결정된 거고 제가 6가지 이유를 댄 것처럼 충청북도에서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행정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 말까지가 사업 기한인데 조례 개정은 우선 무산되기는 했는데 조례 개정 이제 시간을 보는 절차 이후에 용도 변경이 어쨌든 지금의 원안대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용도 변경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사업을 이제 계속 추진을 하려면 다른 거는 다 올스톱 해야 되고요. 그 지구 단위 계획, 그 구역 수립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야 돼요. 그게 용도 변경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절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한 3년 정도 걸려서 2019년에나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된다라고 100% 보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비가 올해 안에 반납이 돼버리면 이 사업은 아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그러니까 지금 예산 문제가 아니고 행정 절차상 불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도 앞으로 계속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이근규 우리 제천시장과 이시종 도지사께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뭐 행정적으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묻더라도 사업에 이제 갈 수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절차는 협의가 뭐 충청북도나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래도 만약에 3년 뒤에 뭐 용도 변경을 가정해서 지금부터 다시 사업을 재정비해서 뭐 이렇게 간다고 해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임기가 2018년 2월 달에 끝나요. 우리 일례를 들면은 우리 민선 6기 이근규 제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검토 사업을 7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교육문화 컨벤션이라고 설계까지 다 끝난 그 많이 진행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근규 제천시장님이 그 사업을 중단하면서 약 30억 원의 매몰 비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자체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처방을 좀 내려주시면 이 사업은 해소도 안 되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법을 만드는 의원이고 우리 시민들도 법을 지키고 우리 시민들은 불법적인 건축물 있으면 다 뜯어내고 원상복구를 하든지 만약에 안 그랬을 시에는 형사 고발까지 됩니다. 그래서 벌금까지 내고요. 그런데도 원상복귀 안 되면 나중에 강제 이행금도 들어요. 시민이나 행정이나 이런 최소한의 법은 저는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는 조성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용도 변경이 된다라고 가정하에 용도 변경을 위한 용역 발출을 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 시민 의견을 다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에 좀 잘못된 부분을 좀 잘 연대하라고 있는 게 도의회잖아요. 도의회하고 의원님하고는 아무런 상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했고요. 이게 우리 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천시에서 잘못하고 뭐 이런 부분에 뭐 도도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라고 도에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이 6가지 이유를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시종 지사님하고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지금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많은 설득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 분노가 일으켜졌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100% 이 과정이나 이 흐름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164억 발주한 거는 이번에 알았고요.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는 알고 있었지만 164억이 발주조차 됐다는 거는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 준비를 저희가 요새 원래가 회기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시정 질문 때 제가 우리 이근규 시장을 답변 자료에서 시정 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었는데 우리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서 의사 일정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알릴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폭력 사태로 인해서 우리 회기가 중단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 때 다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불법 행위면은 위원님께서 뭐 제천시장이나 도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저희 이근규 시장이 작년도에 저보고 직권 남용 및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 동료 의원님하고 언론인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근데 그때 협의 없음으로 이제 요번에 최종적으로 1년 만에 나왔거든요. 저는 당연한 의정 활동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제천에 그때 큰 문제가 됐던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밝혀내면서 저를 무리하게 고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 고발 이런 법적인 거는 뭐 의원인 제가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건 이제 앞으로의 추이 과정을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이시종 도지사께 요구한 것처럼 어떠한 입장 표명을 직접 해주셔야 되고 이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 과정들을 보고 추후의 문제는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거를 뭐 도청이나 시청에도 계속 어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적인 실수고 편법이라고. 실수고 편법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편법이 아니고 정확히 불법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반 시민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하면 앞으로 건축허가 다 내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질문 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없습니까? 그런데 그 국장님 도대체 뭐 때렸대요? 사람을 준 거지.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압박이 이렇게 무리하게 막 꼭 그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 무리한 그 요구 때문에 본인도 우리 그 국장님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로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